여러분, 당뇨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당뇨 완치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 습관은 공통적으로 식사 생활 습관, 운동 생활 습관, 여기에 한 가지 필요합니다. 당뇨가 완치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뇨의 완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중에 당뇨 완치라고 하셨나요? 라고 저한테 대묻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되는 분들도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을 하는 일인데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당뇨 약을 끊었지만 지금 당뇨가 다시 식단이 바뀌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거 당뇨 완치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나십니다. 그분들 경우에 예전 식단으로 먹는데도 혈당이 그냥 19, 140 아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건 완치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뇨 완치의 목표는 한 번쯤 노려볼만 합니다. 그 목표를 설정해서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완치까지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혈당 관리에는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30대 분, 40대 분, 50대 분 이렇게 계세요. 당뇨 완치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그리고 젊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 조절에서 체지방이 많이 빠지면서 완치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4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 변화가 크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전체 체중이 70kg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체지방량이 2kg 정도밖에 안 줄고 체중은 오히려 1kg 늘어나셨었거든요. 이분도 완치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30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체지방의 변화가 크게 없이 혈당이 아주 좋아진 케이스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대부분 당화혈색소가 9.0 이상으로 처음에 내원하셨고요. 졸업하실 당시에는 5.6 아래 정상 당화혈색소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혈당 상황 5%대로 잘 유지하고 계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남들과 다르지 않는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항상 조심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외식하실 때 점심 식사라든지 백미를 드시는 경우에도 좀 절제해서 드시는 걸 계속 유지는 하고 계시고요. 왜냐면 이거 완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겁나지 않습니까? 내 이 5%대 나오는 이 당화혈색소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집에서 드시는 식사는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정해드린 대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케이스도 있고요. 당뇨 완치를 위해서 앞으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자, 이런 다짐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생활 습관은 공통적으로 식사 생활 습관, 운동 생활 습관, 이 2가지를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수면 생활 습관 개선까지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혈당을 좌우하는데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아침 공복 혈당이 많이 높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복 혈당 잡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복 혈당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주무신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에 공복 혈당 높아져 있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는 공복 혈당은 몸이 스스로 혈당을 올려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혈당을 쟀는데 한 110 나왔단 말이죠. 저녁 식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렸으니까요. 그래서 자고 나서 아침에 쟀더니 130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내 혈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을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주무시면 계속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새벽녘 3시, 4시경에 최저 혈당을 찍고 그때부터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새벽녘부터 올라간 혈당 상태에서 측정하면 130이 나오는 거예요. 110에서 130까지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V자형으로 혈당이 올라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 혈당을 조절하기란 쉽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때 관여하는 요인이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요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내려갔다가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요, 여기까지 끝까지 내려가질 못해요. 요만큼 내려갔다 난 깨야 되거든요. 바로 올라가서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을 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다가 깨면 혈당 올라가요. 그리고 또 주무시면 내려가고 깨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혈당이 또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깊은 숙면입니다. 그래서 깊은 숙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침 공복을 제어할 수 없어서 당뇨 완치는 힘들어진다. 당뇨 완치를 위해서라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죠. 내 몸에 들어온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행위는 내 세포를 깨우는 행위예요. 그동안은 운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육세포가 그냥 포도당 곁에 있으면 받아들였다가 쓸 일이 없으면 그냥 지방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그냥 문을 닫아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못 들어가고 혈관 안에 남아도는 거죠.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근육이 포도당을 쓰는 그 습관을 다시 되찾아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운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인 겁니다. 운동과 수면 생활 개선과 함께 필요한 마지막 식생활 습관 개선이죠. 식생활 습관 개선은 누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당뇨병은요, 평상시 좋아하셨던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잘 먹었던 음식이 어느 순간 내 세포들이 다 싫다고 문을 걸어 잠근 상태가 당뇨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뇌는 그걸 모르고 있죠. 계속 끊임없이 내가 먹었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갈구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그래서 먹죠? 먹으면 내 세포들은 다 힘들어해요. 저 음식에서 오는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싫어, 난 저 음식이 싫어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 뇌는 혼자서 그냥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가 깨진 일꾼의 세포와 지시를 하는 세포의 조화가 깨진 상태가 바로 당뇨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음식은 내가 전에 좋았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멀리 하셔야 당뇨 완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완치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침 공복 혈당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당화혈색소가 일주일만 해도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몸에 생기는 각종 염증 증세들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내가 완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희망을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나의 혈당이 악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해당되셔서는 안 되는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빨리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 주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마르고 잘 부서진다거나, 아니면 손톱의 색깔이 황색, 노란색이나 녹색 계열로 바뀐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당뇨 환자분들의 모세혈관의 순환이 매우 안 좋기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황에서 당연히 모세혈관의 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손끝에 있는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손끝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고 부서지고, 그리고 세로줄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색깔이 바뀌는 건요, 이건 감염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곰팡이가 생겼거나 아니면 세균 감염에 의해서 노란색이 돌거나 녹색이 돌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고혈당 상황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세로줄이 나타나는 것들은 건선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부서지거나 손톱이 쉽게 깨지는 것, 이 증상은 갑상선 증상이 있을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라 반드시
반드시 고혈당에서만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당뇨 환자고 한동안 혈당 관리에 소홀했다. 근데 나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를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톱 증상 외에 나의 팔다리가 가늘어지는데 이상하게 배는 나온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분도 의료진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거미형 체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부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부신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하는 코티졸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졸 호르몬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과잉 분비가 되는 경우에 혈당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코티졸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 쪽에 지방 침착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미형 체형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나의 부신 이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내 혈당도 고혈당에 나타나겠네? 혈당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증상 눈에 띄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과잉 분비가 되는 경우에 목 뒤쪽에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살이 쪄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바로 부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이걸 버팔로 험프라고 부르거든요. 등 지방종 기억하셔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나의 혈당도 나의 부신도 안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원에도 잘 안 갔는데 혈당 관리도 잘 못했는데 나에게 치주 질환이 자주 생기고 있다? 이 경우에도 나의 고혈당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혈당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사인이 바로 치주염입니다. 치과 치료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혈당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잇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있다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분들도 혈당 관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력 저하입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아니면 시력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그리고 어느 한쪽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반드시 당뇨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들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망막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 질환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당뇨병성 망막 질환은요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까지 내 몸에 통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사이는요 영양제 시대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영양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드릴 만한 영양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는요 뭐니 해도 비타민 B입니다. 채소는 이미 많이 드시고 계셨을 것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일수록 고기 섭취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B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타민 B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비타민 C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영양제는요 효모입니다. 이 효모에는 비타민 B도 풍부하고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의 인슐린 분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이 효모를 드시려면 아마도 제품 형태로 된 것들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효모를 제품을 안 사셔도 발효식품에도 동일하게 같은 성분들이 풍부히 들어있으니까 발효식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한국의 발효식품 된장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서 청국장 가루입니다. 효모 구하시기 힘드시면 청국장 가루 쉽게 구하셔서 드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성분 류신이라는 영양성분입니다. 이 류신이라는 영양성분은요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성분이거든요. 이 류신은 특히나 달걀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분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요 인슐린의 신호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그럼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아몬드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해바라기씨 그리고 호박씨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영양소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크롬이라는 영양소 그리고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쉐이크 레시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류신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달걀이죠. 달걀 하나. 두 번째, 효모에 풍부히 들어있다는 비타민 B와 그리고 크롬. 이 성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청국장 가루에 있다고 했죠. 청국장 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여기에 두부 약간 준비하시고, 두유 준비하시고, 올리브유 한 큰수저 정도 준비하셔서 그냥 다 넣으시고 윙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블루베리, 열알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 한 꼬집 이렇게 넣어서 같이 드셔주면 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이렇게 세 종류를 준비하시는데 각각 한 줌 정도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 넣고 날달걀 탁 까서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 두부 50g, 청국장 가루 한 큰술 넣어주시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한 큰술 넣어주시고 소금 약간, 두유 한 팩 넣어주시고 갈아주시면 맛있는 쉐이크가 완성되는데 여기에 블루베리 열알 넣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베리두부 쉐이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보통은 제가 청국장 가루를 잘 안 넣었는데 청국장 가루까지 넣어서 드시는 것이 완벽한 베리두부 쉐이크의 레시피입니다. 이 쉐이크를 드시는 건요, 간식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바쁘실 때 윙 한번 갈아서 마시고 나가시면 속 든든합니다. 1시가 돼도 배가 안 고픕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럼 나는 미리 다 갈아놨다가 그냥 냉장고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마시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날달걀이 들어있어서 신선하게 드셔야만 하고요. 날달걀이 들어가서 조금 이거 비리지 않을까?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이거 레시피를 날달걀 들어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날달걀 절대 못 맞춥니다. 그 정도로 고소한 풍미만 가득한 쉐이크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